자, 우리 수업을 한두 시간 정도 했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노하우 짧게만 이야기하고 이제 진로 나갈게요. 자, 우리가 복습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좋은 복습 방법은 거슬리는구나. 제일 좋은 복습 방법은 내가 그걸 완벽하게 소화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누군가한테 내가 수업을 하듯이 설명해 주면서 복습하는 게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긴 했지만 10년쯤 된 것 같아요. 0.1%의 비밀, 제목이 그거거든요. EBS 다큐 프라임에서 전국 상위 0.1% 아이들은 뭐가 다를까? 하루 24시간 똑같은데.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데려다가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습 방법 같은 게 달라요. 그걸 이제 걔네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사는 애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건 사실은 배우면 되는 거고. 그런데 쉬운 방법은 아니야. 쉬운 방법이면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겠지. 하지만 또 해보면 또 못할 방법은 또 아니기도 해요. 그래서 소개는 해줄 테니까 한번 적용 한번 해볼 사람은 해보세요. 그래서 한 친구는 이렇게 집에서 자기가 혼자 복습을 하다가 뭐 쉬운 것들이야 그냥 자기 혼자 하면 되는데 어려워. 잘 모르겠어. 정리가 잘 안 돼. 그럼 엄마를 불러요. 그럼 엄마는 당연히 집이 내용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면 집 안에 조그마한 화이트보드가 있어가지고요. 그걸 자기가 엄마한테 설명을 하고 엄마는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다시 자기 딸한테 물어봐요. 그럼 당연히 자기가 완벽하게 알아야만 설명이 가능한 거잖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완벽하게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까지 복습을 하려면 많이 힘들어. 그러니까 내 경험에 비추어 봐도 일주일에 내가 한국지리 수업만 6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6시간인데 똑같은 수업을 2번을 반복해요. 근데 내가 처음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똑같은 수업을 4번을 반복했었거든. 근데 1년쯤 지나서 이제 2년쯤 되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구나. 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다르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초보자한테 설명을 할 정도로 복습을 한다. 이건 너무 힘든 거고 사실은. 그래서 그 친구도 필요한 부분만, 자기가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은 부분만 엄마를 부르더라고요. 이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야. 그런 말 있죠. 옆에 친구한테 잘 설명해주는 친구는 공부 잘한다고. 그걸 시간 뺏긴다고 생각하고 친구들한테 설명 같은 거 하는 걸 아까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야. 설명해주면서 자기가 훨씬 더 분명하게 정리가 돼요. 실제로 그래.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첫 번째 방법인데 이건 조금 내가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오늘 해볼 친구들 한번 해보세요. 엄마가 좀 고생을 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자, 여러분들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을 보면 계속 집어넣기만 해요. 수업을 듣든 뭐 복습을 하든 또는 뭐 인터넷 강의를 듣든 학원 가서 수업을 듣든 계속 입력만 해.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을 본다는 건 출력이거든요. 입력만 하는데 입력한다고 해서 저절로 정리가 돼가지고 출력할 때 잘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 끄집어내 봐야 돼. 그것도 제대로.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끄집어내 보긴 하는데 문제풀이라고 하는 게 체계적으로 뭐가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복습할 때 시간도 그렇게 많이 안 걸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리 뭐 공부했죠? 지난 시간 뭐 공부했어?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핵심 개념 단어 정도만 떠올려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뭔가 어쨌든 공부한 게 기억나죠? 그러면 백지 꺼내놓고 꼼꼼하게 적을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시간 싸움이니까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 그러면 가운데에다가 뭐 적으면 되냐면요. 우리나라의 위치 공부했어요. 위라고만 적으면 돼. 나만 알아보면 돼. 한번 복습하고 버릴 거거든. 그게 위치야. 그런데 위치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 중요한 개념들부터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핵심 키워드들이 뭐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단계를 뭐 유계라 그래야 되나?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알아야 단어들이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망할 처음에는 진짜 안 나와요. 수업 들었는데 뭐 했지? 그런데 한 시간 동안 수업하는 게 사실 많지 않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거라서 정말 몇 개 안 돼. 근데 보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공부했냐면요. 위치 중에 절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했고, 크게 구분하면 두 가지, 자세히 구분하면 세 가지. 근데 세 가지 중에 우리는 일단 하나만 공부를 했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 위치 가운데 추리적 위치라는 게 있다라는 거 공부했고, 이거 위도, 경도 공부하고 끝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리적 위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적 위치가 있었는데, 지리적 위치와 관계적 위치는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거 몰라도 상관은 없어. 얼핏 단어만 기억나도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리적 위치를 공부를 했는데, 그럼 이제 키워드들만 적으면 돼. 위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경도가 있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빨리 생각해야 될 것들은 그냥 빨리빨리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굳이 안 적어도 되거든. 위도는 적도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북쪽이냐 남쪽이냐 이걸 나타내는 게 개념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한국지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북이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있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 그냥 33에서 43만 적어도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38도다 자기만 알아먹으면 돼요. 그리고 이 위도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됐죠? 왜 위도를 공부했지? 그러니까 기후대라고 계절 변화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에 위치해 있으니까 기후는 냉대기후 또는 온대기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적어도 되고 뭐 안 적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걸쳐 있는데, 그러면 가장 북쪽은 온성이었고 가장 남쪽은 마라도였는데, 마라도는 자주 물어보니까 33도 06분이다. 그것까지 기억해두면 베스트예요. 그러면 이렇게 위도는 끝이야.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여기까지 만약에 쓰는 데까지 사실 많이 힘들어 처음에. 근데 처음인데 또는 하다가도 그러면 위도에서 우리나라 당연히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건데 이 숫자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교재나 노트 필기한 걸 보면 되는 거야. 뭔가 써나가다가 막히잖아요. 내가 채워 넣어야 될 부분인 거지. 이해돼요? 그리고 곧바로 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제를 먼저 보고, 그러면 당연히 그 키워드들 같은 것들은 다시 한번 눈에 들어올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백지 꺼내놓고 수업을 한번 다시 이렇게 리뷰해보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김에 우리가 경도까지 볼게요. 자, 경도는 이제 지구에서 얼마만큼 동쪽이냐, 얼마만큼 서쪽이냐를 나타내기 위한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124도에서,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있는데, 얘는 덕도니까 131도 52분. 기억해야 되죠? 131도 52분 중요하니까 얘는 써도 좋아요. 131도 52분.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결정하냐? 시간대를 결정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만 한번 적어보면 돼요. 관련된 용어가 본초 좌우선이 있었죠. 본이라고만 적으면 돼요. 시간의 기준, 경도의 기준, 영국 런던을 지나간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떠올리면 돼요. 다 안 써도 상관없어. 시간 걸리니까. 굳이.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경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표준경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표준경선은 몇 도였죠? 135도였었죠. 동경 135도였었다. 적으면 사실은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들도 많이 하거든. 저절로 복습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대를 결정하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를 쓰는데 영국이랑 9시간 차이가 나는데 9시간 빠르다. 그러면 시간이 빠르다는 건 뭘까? 쓰면서 정리할 수 있어요.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하는데 해가 먼저 떠버렸다. 우리가 영국보다 9시간 먼저 해가 뜬다. 그래서 시계를 보고 지금이 오후 2시니까 지금 영국은 몇 시일까? 9시간을 빼면 되겠죠. 그럼 몇 시죠? 나 잘 모르겠다. 더하기 빼기에 좀 약해가지고요. 그치? 대신 날짜가 바뀌죠. 바뀌는 안 바뀌는구나. 안 바뀌는구나. 날짜가 바뀌진 않겠구나. 근데 빼다 보면 날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게 그런 의미다. 그 다음에 이제 경도하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되게 고난이도, 어려운 내용도 했었는데, 자, 이건 조금만 추가 설명이 필요하니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어쨌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남중시각이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남중시각, 일출시각, 일몰시각. 물론 동쪽으로 갈수록 이것들이 더 빠르다.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참 좋고 이해 못하면 그냥 외웠던 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또 이해하면 재밌으니까 추가 설명을 조금 할게요. 자, 여러분들 시간은 결국 24시간 시간은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건데 자, 예를 들면 해가 뜨는 시점, 해가 뜰 때를 아침 6시라고 하자.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어떨까? 절대 안 돼요. 왜냐면 해가 뜨는 그 시점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하고 겨울하고 완전 다르잖아. 변하면 안 되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시간의 기준은 태양이 동쪽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잖아. 그래서 동쪽과 서쪽에 정확히 가운데에 왔을 때, 정확히 남쪽에 왔을 때를 기준으로 시간을 정해요. 그때를 12시라고 하자. 그럼 우리가 여름에는 해가 일찍 뜨는 만큼 늦게 지죠. 겨울에는 늦게 뜨는 만큼 일찍 지죠. 그래서 언제나 태양이 정확하게 남쪽 하늘에 와 있을 때는 늘 똑같은 때 남쪽에 오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기준은 남쪽에 왔을 때 그때가 12시인 거예요. 됐니? 그걸 우리가 남중시각이라고 부른다. 됐어요?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밑에 여기 세 줄 일본하고 뭐 남중시각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이 조금만 더 추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할게. 다시 말하지만 그냥 외운 대로 외우고 있어도 상관없어. 자,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자, 실제 태양의 움직임 그대로 시간대가 결정이 된 건 동경 135도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실제 태양의 움직임이 아니라 여기를 기준으로 시간을 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약간 차이가 나는 거고요. 볼게요. 자, 동경 135도 이 지점, 그러니까 지구는 이제 이 칠판이 지구라 그렇게 얘는 계속 자전을 해요. 그리고 이제 태양은 여기 있다고, 정확히 여기서 여기를 비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힘드니까 얘가 태양, 핸드폰이 태양, 얘가 여기를 정확하게 비춘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면서 이렇게 이동해 와가지고 지금 이 위치에 왔을 때 동경 135도는 지금 12시고요. 태양이 정확하게 지금 남쪽에 있어요. 됐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여기는 일본이랑 여기랑 지금 30분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려면 30분이 걸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편의상 여기 시간대를 같이 쓰는 거잖아. 그러면 어쨌든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 지점은 시각은 12시예요. 여기랑 똑같아. 표준 시간을 같이 쓰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직 태양이 정확하게 남쪽에 온 게 아니죠. 그럼 얼마만큼 지나야 정확하게 태양이 남쪽으로 올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30분 뒤에. 그러니까 여기는 태양의 남중 시각이 12시 30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독도는 어떨까? 그냥 편의상 여기랑 중간이라 그럴게요. 그럼 독도는 자, 이 위치에서 12시지만 아직 태양이 정확하게 남쪽에 오진 않았어. 얼마만큼 지나야 태양이 정확하게 남쪽으로 오냐면 15분쯤 지나야. 그래서 여기는 태양의 남중 시각이 12시 15분. 여기는 태양의 남중 시각이 12시 30분. 그래서 동쪽으로 갈수록 태양의 남중 시각이 이르다. 일출 시각이 이르다. 일몰 시각이 이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됐니? 자, 뭐 이해한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적당히 이해한 친구들도 있고, 아이 졸려 죽겠는데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날씨가 다시 우중충해져가지고 참 이게 아무튼 날씨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긴 한데 아무튼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설명한 걸 선생님이 설명한 걸 지금 이해했다. 그러면 뭔가 좀 자부심을 느껴도 괜찮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인강 볼 친구들 있겠지만 인강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없고요. 왜냐면 이렇게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이렇게 설명했을 때 이해하는 친구들도 많지 않아서 안 하거든.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을 내가 이해를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과학이나 아니면 지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꽤 높은 거예요. 자부심을 느껴도 괜찮아요.
자, 이게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건데 아무튼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경도는 조금 어려워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할 시간 줄게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 할 부분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양도 많진 않고 조금 이따가 이제 지리적 위치 설명하도록 할게요. 왜 갑자기 날씨가 흐려져서 근데 원래 지금 시기가 딱 그런 시기예요. 3월달에 계약해가지고 사람이 긴장을 좀 했을 때는 피곤한지 잘 모르거든. 근데 이제 긴장이 풀어지면 나 왜 이러지? 그때가 와요 사실은. 근데 그 무렵이 3월 중순 지나면서 긴장이 좀 풀어졌거든. 담임 성향도 좀 알고 각 반 이제 과목 선생님들도 파악이 대충 끝나고 그다음에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한 보름쯤 지나면 뭔가 좀 삐거덕 되기도 시작해요. 삐거덕 되기도 해요. 작심 3일까지는 아닌데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는 것도 같고. 다시 보자 얘들아. 사람은 변하기는 하지만 빨리는 안 변한다.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금 피곤한 거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평생 잘 안 됐는데 어떻게 보면 갑자기 잘 되면 그것도 웃기잖아. 평생 마음 먹은 대로 됐으면 지금 이제 성적 가지고 고민 뭐 하지 않고 있겠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바뀌는데 그걸 믿을 줄도 알아야 돼요. 저절로 바뀌진 않지만.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안 되면 안 되는데 2월 26일 날 마라톤을 뛰었고 그 뒤로도 이제 어쨌든 계속 훈련을 하고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마라톤을 나가거든요. 일단 믿음은 확실해요. 그때보다 몸 상태도 좋고 너무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기록이 조금 단축될 거다. 믿음은 있지만 또 너무 먼 거리를 뛰다 보니까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한 달에 조금씩 어쨌든 변해가거든. 그러니까 달리기 같은 거 눈에 보이니까 좀 덜 초조할 수 있는데 이 공부하는 거, 생활하는 거 눈에 직접 보이는 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조바심을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냥 이런 날씨는 다 힘들어 사실. 그렇잖아. 비까지 내리면 그냥 아주 그냥 집에 어떻게 가지? 우산은 어디지? 잡생각이 나면서. 자,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고 자 지리적 위치로 넘어갈게요. 지리적 위치. 자, 우리 지리적 위치 설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해서 그것부터 먼저 개념부터 잡아줄게요. 자, 공부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무슨 기후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자, 이미 나온 게 있죠. 냉, 온대 기후가 나왔잖아. 그리고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후랑 관련된 거잖아. 근데 앞으로 뭐가 나올 거냐면 계절풍 기후. 들어본 적 있죠? 그 다음에 대륙성 기후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자 이제 지금은 방금 공부했으니까 헷갈리지 않을 텐데 냉, 온대 기후, 그 다음 사계절이 뚜렷하다. 이건 수리적 위치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위도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거라고. 근데 계절풍이 분다 또는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 이건 위도 때문에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헷갈리거든. 자, 헷갈리지 말라고 정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전까지 설명한 걸 보면 지구를 이렇게 뭐 그리긴 했는데 적도 표시하고요. 지금까지 대륙이랑 해양, 아시아 대륙, 뭐 태평양 바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니 없니? 없어요. 없어. 위도 얘기만 했잖아. 근데 실제로 지구는 위도도 영향을 미치지만 대륙과 해양, 흙하고 그러니까 땅하고 물하고는 성질이 달라서 이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까지 대륙과 해양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 그 얘기는 그거랑 상관없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건 위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수리적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지리적 위치인데 그거에 의해서 계절풍 기후, 대륙성 기후 그런 말이 나올 거거든. 이건 위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중위도 지역인데 위도가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건 지리적 위치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자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보면 유라시아는 유럽과 아시아 실제로 붙어 있으니까 그걸 합쳐서 부르는 말이 유라시아예요. 자 그래서 같은 중위도야.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고요. 이쪽 유럽 쪽에는 대표적인 나라 영국이 있어요. 그럼 두 개를 비교해봐. 두 개는 위도는 비슷하죠. 실제로 비슷해? 중위도 지역에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랑 영국이랑 똑같다. 그러면 이건 위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어떤 기후가 나타날까? 열대기후, 한대기후. 당연히 온대기후가 나타나요. 우리나라도 온대기후야. 이건 위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륙성 기후라고 부르거든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대륙성 기후는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추운 그 차이가 큰 걸 대륙성 기후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대륙성 기후가 뚜렷하죠. 자 이거 뭐 외운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17년, 18년째 살고 있잖아. 그리고 맨날 투덜대잖아. 이 망할 놈의 우리나라 봄, 가을은 어디 갔냐고. 여름 겁나 덥고 겨울 겁나 추운데 도대체 봄, 가을은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우리나라 기온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영국은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랑 완전 달라요. 내가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영국은 제일 더운 달 8월달이 제일 덥거든요. 우리나라 제일 더운 거 마찬가지야. 그런데 여기는 제일 더운 8월달이 우리나라 5월 말하고 비슷해요. 아무리 더워야 우리나라 5월 말이야. 우리나라 딱 살기 좋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추울 때가 1월인데 제일 추울 때가 우리나라 3월하고 비슷해요. 지금하고 비슷해요. 영국은 그래서 얼음도 잘 안 얼어. 자 여기는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에 온도 차이가 크다 작다? 작다.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냐면요. 해양성 기후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영국은 또는 유럽은 유라시아 대륙 서쪽에 있어. 동서남북이잖아요. 서쪽 해안가에 있어. 그래서 줄여가지고 서안이라고 부르고요. 이거 안 적어도 돼.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좀 살만 붙이는 거거든. 서쪽 해안에 있는데 기온의 변화가 작다. 그래서 대륙성의 반대말 해양성 기후라고 말을 해요. 서안 해양성 기후. 혹시 들어본 적 있니 없니?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뭐 잊어버려서가 아니고 지리가 사실 가르치는 게 다른 사회 과목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렵다 보니까 중학교 사회 선생님은 지리를 전공했을 수도 있고 역사를 전공했을 수도 있고 윤리를 전공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경제를 전공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리는 가르치는 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안 가르쳐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좀 지리 부분 약하신 선생님이 만약에 사회 선생님이었다. 그럼 이런 거 수업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더라고. 자, 아무튼 그래서 서안 해양성 기후라는 말하고 반대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인데 자, 포인트. 그래서 우리나라랑 영국이랑 특성이 같다. 냉온대 기후다. 사계절이 뚜렷하다. 여기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뚜렷해요. 이건 위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이건데 영국은 달라. 이건 위도가 아니라 지리적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됐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계절풍이 불죠. 여름하고 겨울에 바람 방향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 근데 여기는 계절풍이 불지 않아요. 그것도 뒤에 가서 이야기할게. 그렇게 구분하면 수리적 위치와 그 다음에 지리적 위치가 헷갈리지 않을 것이다. 자, 그만 자고. 그걸 설명하겠다고 이렇게 내가 체크를 해온 거야. 우리나라, 영국이랑 비교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적을 필요는 없어. 안 적어도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럼 우리나라의 이제 지리적 위치 설명할 건데, 지리적 위치는 대륙이랑 해양이랑 그다음 뭐 반도랑 산천 등의 지형 지구를 기준으로 표현되는 위치이다. 대륙의 서쪽에 있냐, 동쪽에 있냐, 또는 뭐 대륙에서 보면 바닷가 지역에 있냐, 아니면 뭐 땅 한가운데 있냐, 또는 뭐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뭐 한강의 남쪽에 있냐, 한강의 북쪽에 있냐,
이런 식으로 지표면에 보면 여러 가지 자연 환경들이 있잖아. 그것들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게 지리적 위치예요. 그럼 관악산은 한강의 남쪽에 있다. 지리적 위치로 설명하는 거예요. 관악산은 위도가 몇 도고 경도가 몇 도야? 이건 당연히 수리적 위치인 거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해안에 있어요. 세계지도 보면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잖아. 우리나라를 동방 예의 지국이라고 부르잖아. 예의 없는 것들아. 잘못 하자고 있어. 그치? 유라시아 대륙 동쪽 해안에 있어서 어떤 특성들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죠. 해안가기도 하지만 대륙이 땅이 바다로 툭 튀어나와 있는 반도잖아. 이것도 이제 지리적 위치에 대한 설명이죠. 자, 보면 알겠지만 1번, 2번 이건 시간이 지나면 뭐 설명 방법, 설명하는 게 바뀌어요? 아니면 안 바뀌어요? 물론 아주 오래 지나면 대륙이 이동하니까 바뀔 수도 있겠지. 오래 사셔서 그거 한번 보세요. 참고로 한 2억 년 정도 여러분들 살아남잖아. 그러면 태평양이 없어지고 대서양이 이렇게 커지는 거 볼 거예요. 2억 살까지만 살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건 인간의 시간 개념에서는 안 변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절대적 위치. 마지막 얘의 관계적 위치는 조금 이따 하겠지만 얘는 상대적 위치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 한두 가지 원리 좀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대륙, 해양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두 개는 분명히 뭔가 달라.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여기서는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북반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에 있으니까 여름철에는 태양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대륙이든 바다든 온도가 올라가요. 중요한 건 둘이 성질이 달라. 같은 게 아니야. 뭐가 더 온도가 빨리 올라갈까? 막 데워질 때. 대륙이 온도가 빨리 올라갈까? 해안, 바다가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갈까? 자, 이건 뭐 이렇게 중학교 때는 비열이라고 해서 과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아마 흔적은 남아있으면 다행이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우리가 여름철에 8월 달에 이제 피서를 가요. 강원도 해수욕장으로. 가서 봤더니 이제 당연히 수영복 갈아입고 이제 맨발로 이제 바다를 향해 간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바닷가까지 가는데 이제 우리 모래사장, 백사장이 있잖아. 자, 거기를 되게 느긋하게 걸어가는 친구는 없어요. 왜냐면 겁나 뜨겁거든. 그러다가 이제 바닷물 속에 쓱 들어갔더니 정말 시원하죠. 그렇잖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데펴질 때,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데펴질 때는 모래, 땅, 물, 바다 뭐가 더 빨리 온도가 올라가냐면 빨리 변하냐면 땅이 더 온도가 빨리 변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겨울철에는 이제 태양 에너지가 적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우주 공간으로 열을 뺏기거든. 또 다른 데로 열을 뺏기거든. 그러면 온도가 떨어져요. 그럼 땅하고 물하고 바다하고 대륙하고 뭐가 더 온도가 더 빨리 떨어질까? 당연히 빨리 올라간 놈이 빨리 떨어져요.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위도는 비슷한데, 우리나라 이렇게 위도는 비슷한데, 자, 내륙 지역은 당연히 우리 얼음 얼죠. 물 얼잖아. 저수지 같은 거 얼잖아. 바다는 우리나라 주변 바다는 얼지 않아요. 물이 더 온도가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요? 됐어? 자, 그러면 다시 그림을 그리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아까 그렸던 그림을 이제 그릴 건데 여러분들 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보면 그냥 정리가 저절로 되는 게 정상이고 굳이 안 그려도 돼. 우리가 지금 과학하는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적도를 그리고요. 우리 중위도 지역을 그릴 거예요. 중위도 지역을 그릴 거고 위도는 굳이 안 쓸게요. 30도부터 60도 그건 안 쓸 건데 여기에 유라시아 대륙을 간단하게 표시를 하자면 아까 그랬던 거야.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을 표시할 수가 있고 1번 지역에 우리나라가 있고요. 2번 지역에 이제 영국이 있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는 3번이라 그럴게요. 이해하기 쉽도록 3번. 그럼 여기서는 일단 2번하고 3번만 일단 비교를 할게. 2번하고 3번만. 자, 여름철이야. 북반구를 기준으로 여름철 8월달이야. 2번도 온도가 올라가고 3번도 온도가 올라가요. 어디가 더 온도가 빨리 올라갈까? 얘는 땅 한가운데, 얘는 바닷가 지역이잖아. 그럼 당연히 땅이 더 온도가 빨리 올라가니까 얘는 바닷가 지역이니까 바다의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얘가 온도가 빨리 올라가고요. 많이 올라가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가요. 그럼 반대로 겨울철에는 얘는 온도가 많이 떨어질 거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적게 떨어지겠죠. 됐어? 그래서 대륙성 기후라고 하는 건 대륙의 성격이 나타나는 기후다. 대륙은 온도 변화가 빠르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다. 그 차이가 크다. 대륙성 기후. 해양성 기후는 그 반대로 온도 차이가 적은 걸 해양성 기후라고 하더라. 됐죠?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용어 하나 정리해 줄게요. 자,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다. 이제 그 차이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연교차라고 불러요. 연교차. 우리 교재에 나오는 말이죠. 연교차. 연교차는 1년 동안의 기온을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용어 자체가 1년 동안의 기온 차이야. 그런데 이게 뭐 하루하루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가장 더운 달, 최난월이라고 불러요. 따뜻한 날짜. 그 다음에 가장 추운 달, 최한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최난월과 최한월 평균 기온의 차이, 이걸 연교차라고 한다. 그냥 정의야, 정의. 뭐 정의를 쓰시고 그런 말은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연교차라고 하는 건 1년 동안의 기온 변화가 얼마나 되느냐인데 가장 더운 달과 가장 추운 달의 그 평균 기온 차이를 연교차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난월 평균 기온과 최한월 평균 기온의 차이가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 해양성 기후,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살고 있잖아. 우리나라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잖아.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 우리나라는 대륙성 기후가 뚜렷하게 나타나요. 됐어요? 자, 이제 그 원인 설명해 줄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외우시면 되고요. 외운다기보다는 뭐 알고 있는 거잖아. 우리나라 뭐 기온 차이 작다고 오해할 친구 없잖아. 크잖아. 여러분들 이거 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고 당연히 아는 거잖아.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여기 아시아 대륙의 가운데가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는 건 이해가 되죠. 딱 한가운데니까. 자, 여기 바닷가 지역이니까 연교차가 좀 작은 건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2번하고 비교하면 똑같은 바닷가 지역인데 여기는 서쪽 해안,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해안이고 이쪽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해안인데 왜 여기는 연교차가 작다고 말을 하고 왜 우리나라는 연교차가 이렇게 미친듯이 커서 왜 이렇게 여름에 힘들고 겨울에 힘드냐. 자, 이제 원인 설명해 줄게요. 외우시면 돼. 우리나라는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는데 원인을 물어보진 않지만 설명해 줄게요. 자, 여러분들 지구상에는 1년 내내 부는 바람들이 있어요. 찍으시면 돼.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건 들어본 적 있죠? 자, 중위도 지역, 우리나라는 그 중에 어떤 바람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그래요. 잘 찍었네. 자, 편서풍. 자, 그럼 좋아. 편서풍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서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이다. 아니, 둘 중에 하나잖아. 우리가 이름을 그냥 정하진 않아요. 편서풍은 서쪽에서 서란 말이 들어가잖아.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야? 서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이야? 바람은 나한테 불어오기 때문에 서쪽 지역의 성격, 특성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나를 지나가버린 바람은 나하고 이제 안녕이야. 나하고 상관없는 바람이야. 모든 바람은 불어오는 게 기준이에요. 자, 우리 겨울철에 어떤 바람이 불죠? 방위로 말을 하자면 남쪽 계열의 바람이 부니 아니면 우리가 북쪽 계열의 바람이 부니 북서풍이 분다고 보통 말을 하잖아.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북쪽에서 부니까 추워요. 차가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는데 서쪽에서 불어오니까 대륙이잖아. 건조해요. 땅에서 불어오니까. 북서풍이잖아. 그러니까 북서풍 생각하시면 돼요. 바람은 무조건 불어오는 쪽이 기준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1년 내내 편서풍 영향을 받는데 편서풍은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서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편서풍을 타고서 황사먼지가 날아오잖아. 이것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지역은 1년 내내 편서풍 1년 내내 부는 바람이니까 무역풍도 1년 내내 부는 바람이니까 바다에서 1년 내내 바람이 불어와요. 바다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우리나라 1년 내내 무조건 편서풍만 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편서풍 영향을 주로 받아요. 대륙에서 바람이 불어오네?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네?
똑같은 바닷가 지역이지만 우리는 그래서 대륙성 기후, 유럽 쪽은 그래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 자, 뭐 편서풍이 뭐니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늘 하는 얘기지만 단순 암기는 힘들어. 재미없어요. 근데 원리 알면 좋고 알면 조금 그래도 할만해. 힘이 안 들진 않는데 할만해요.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고. 근데 원리 잘 모르겠다. 그냥 외우세요. 어쩔 수 없지.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 정리했죠? 자, 우리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 알려줄게요. 자, 이건 여러분들 과학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누구나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자, 봅시다. 바람은 왜 불까? 그러니까 공기가 움직이는 게 순환하는 게 이제 바람인데, 그러니까 바람은 왜 불까? 공기는 왜 순환할까? 그렇죠? 우리가 열이 높은 곳, 많은 곳,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에너지가 이동하잖아. 근데 에너지가 이동하는 방법에는 복사, 대류, 전도가 있는데, 자, 이제 어지러우니까 그만하고요. 우리가 대류, 공기나 물이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열 에너지를 갖고 지가 직접 배달해주는 택배 서비스. 이게 대류잖아. 서로 다른 두 지점에 온도가 다르니까, 에너지가 다르니까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바람이 부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얘가 왜 1년 내내 부느냐? 1년 내내 극지방은 상대적으로 추워요. 1년 내내 적도 근처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남아요. 계속 이동해야 되지. 그래서 편서풍, 무역풍, 극동풍이 부는 거고 바닷물도 그래서 움직이는 거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주변을 봤더니 다시 끄지 말아요. 자, 우리나라 주변을 봤더니 지우고, 자, 이거 필기 안 해도 괜찮아요. 한번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뭐 이거 계산까지 막 하는 것들은 이제 지구과학 하는 애들이고 우리는 그냥 원리만 대충 알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것만 파악하면 돼요. 자, 중위도 지역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기다 그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뭐 이렇게 아시아 대륙이 이렇게 있어요. 간단하죠? 자, 이쪽이 이제 대륙이고요. 자, 이쪽이 해양이야. 태평양이야.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8월달 여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온도가 막 올라가죠. 근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대륙과 해안 가운데 어디가 여름에 더 온도가 높게 올라간다. 여기가 더 온도가 높죠. 그럼 반대로 겨울에는 어디가 더 온도가 더 빨리 떨어진다. 대륙이 더 빨리 떨어진다. 더 춥죠. 그럼 여름에는 여기가 온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 그때 어쨌든 여기랑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바람이 불어요. 근데 겨울에는 여기가 온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아. 여기는 상대적으로 높고 겨울에는. 또 그때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건 여름에 일어나는 대류 현상하고 겨울에 일어나는 대류 현상하고 대류 현상의 방향이 같을까 반대일까? 당연히 반대겠죠. 여름에는 여기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고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잖아. 뒤집어졌잖아.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 대류 현상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이해되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알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겨울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대륙과 해양의 온도 변화가 다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바람이 이렇게 불죠. 겨울철에는 북서계절풍이 분다라고 보통 말을 하고 여름에는 반대로 이렇게 바람이 불잖아.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한 바람이 해양에서부터 불어온다. 그리고 겨울에는 한랭 건조한 바람이 대륙에서부터 불어온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렇게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과 성격이 달라지는 기후를 계절풍 기후라고 불러요. 계절풍 기후라고.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이쪽으로 넘겨야 되겠네요. 조금 정신없는 거긴 한데 자, 여러분들 여기는 계절풍 기후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자, 여기는 대륙성 기후기는 해. 근데 계절풍 기후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안 나타나요. 이유는 단순해. 바람이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건 이렇게 불건 이렇게 불건 이렇게 불건 어차피 대륙에서 바람이 불어오잖아. 늘 건조해요. 성격이 안 바뀐다고. 여기는 계절풍 기후가 아니야. 그냥 대륙성 기후인 거죠. 우리는 대륙성 기후이자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계절풍 기후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똑같은 바닷가 지역인데. 그러니까 원리는 설명해주지 않을 텐데 여기는 여기랑 여기랑 상대적으로 온도 변화가 물론 있긴 있어요. 그런데 편서풍이 이렇게 부는데 우리나라에 부는 편서풍은 셀까 약할까? 자, 대륙을 지나오죠. 자, 대륙은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울퉁불퉁해. 거기를 이렇게 지나오는 바람은 강해 약해? 약해요. 바다를 지나오는 바다는 파도가 치긴 하지만 매끄럽잖아. 여기는 편서풍 자체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편서풍이 이렇게 불려고 할 때 두 지점의 온도 차이 때문에 만약에 바람이 이렇게 불려고 그런다. 서로 바람의 방향이 대체로 반대죠. 그럴 경우 얘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니까 얘가 없어지고 얘는 원래 불려던 것보다 조금 약하게 불어요. 서로 싸우더라고. 쉽게 말하면 이제 얘랑 나랑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밀고 있어. 그럼 누가 이길까? 당연히 내가 지죠. 나 학생하고 싸우면 절대 이길 수 없어. 아무튼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미는데 그럼 당연히 힘센 사람이 밀고 가겠지만 당연히 세게는 못 밀겠지. 약해지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편서풍이 원래 약하기 때문에 여름에 편서풍이 없어지면서 이 바람만 부는 거고요. 겨울에는 이 바람과 편서풍과 그 다음에 대륙과 해양의 온도 차이 때문에 부는 이 바람이 서로 대체로 같은 방향이죠. 바람이 세게 부는 거예요. 원리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건 몰라도 상관없다. 그런데 여기는 이 바람 자체가 워낙 세다 보니까 두 지점의 온도 차이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불려고 그러든 편서풍이 무조건 이겨먹어요. 여기는 그래서 계절풍이 불지 않아.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륙의 동쪽 해안에 있으니까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과 성격이 달라지는 계절풍 기후가 나타난다. 이 두 가지는 대륙과 해양의 그런 위치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거다. 지리적 위치다. 이게 지금 오늘 한 내용이에요. 자, 설명이 좀 길긴 했는데 좀 쳤으니까 갑시다. 네, 수고했습니다.